한국 유튜버들 중에선 여행 유튜버가 엄청 많은 것 같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갈까? 해외여행하려면 비자도 발급받아야 하고 까다로운 거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나 봐. 국제공항에 있다 보면 해외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던 폴란드 국제공항 직원이 있습니다. 폴란드 여성인 마르타의 사연을 재구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인 스타리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르타라고 합니다. 전 원래 승무원을 꿈꾸었는데요. 대학 시절 교통사고로 청력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고도의 비행을 지속해야 하는 승무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승객들과 대화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청력이 필요하기에 전 승무원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이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을 수 없기에 다시 힘을 냈고 전 공항 직원으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승무원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공항에서 일하는 것으로도 대리만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행은 항상 기대와 설렘을 주기에 다양한 여행객들을 만나는 과정도 보람있고 즐거웠습니다. 전 승객들의 탑승 절차를 도와주고 게이트에서 승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탑승 게이트에서 승객을 인솔하고 탑승 절차를 관리한답니다. 이날도 승객들을 안내하고 공항 내부로 들어오는데 보안 심사대 앞에서 소란이 일어나 궁금해서 가보았습니다. 한 중국인이 왜 자신들은 빨리 입국시켜 주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제가 저렇게 공항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를 보는 건 오랜만이라 가까이 다가가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야? 중국인으로 보이는 승객분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에서 왔는데 한국인들은 빠르게 심사를 마치고 지나가는 반면에 중국인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30분도 더 기다리고 있다면서 왜 한국인들은 3분 만에 지나가는데 자신들은 계속 기다려야 하냐며 답답하고 화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응대하는 직원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아니 아직도 저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해외여행에 많은 장애가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잠잠해져 해외 여행객이 증가한 듯해요. 공항에서 다양한 국가의 여행객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세계 여권 파워 지수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세계 여권 파워의 순위가 높은 국가의 국민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전 세계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건데요. 1위는 194개국, 2위는 한 개 차이인 193개국 방문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의 국가인데요. 상위 순위권에 랭크도 안 된 중국과는 당연히 다른 대우를 해야 하는 건데 중국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오늘 봤던 중국인처럼 무례하게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저희 공항에서 이렇게 난리인데 프라하 여행이라도 가면 더 난리겠어.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는 한국 국적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입국 심사관을 만날 필요 없이 게이트를 통해 자동 심사 받을 수 있거든요. 여행가들 한국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기계의 여권을 스캔하는데 이후 안면 인식을 수행하며 입국 날인 등의 절차에 따라 입국을 하는 거죠. 대면 심사를 할 경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입국 심사관의 선입견이나 주관 등이 여행객의 입국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심사의 경우 이러한 일 없이 편안하게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죠. 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답니다. 사실 프라하는 입국 심사가 오래 걸리기도 유명한 여행지이거든요. 저야 EU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최소 30분에서 2시간까지 기다려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자동 입국 전용 게이트를 이용하면 최소 12초 최대 30분을 넘기지 않고 통과할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한 거죠.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입국 관리 일을 하는 친구에게 왜 공항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줬을까 하고 되물었는데 친구는 한국인들이 체코를 많이 여행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수가 많다고 해서 한국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자
수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공항 내에 한국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퇴근 후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자신도 입국 심사 순간이 오면 너무 떨린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제 남편은 액개발자인데요. 몇 달 전 출장이 있어 영국에 방문했었습니다. 영국은 불법 이민자 문제가 많아서 입국 심사가 무척이나 까다로운 국가로 입국 심사 전 괜히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영국조차 한국인에게는 전자 여권 게이트가 허용되어 얼굴 인식에 등록된 얼굴과 다르지 않으면 곧바로 입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왜 한국이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는지 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아이 컴퓨터 과학 컨퍼런스가 있어 한국에 출장을 갔었다고입니다. 그때만 해도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고 일로 가는 거라 별 기대감 없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유럽이 아니라 먼 아시아 국가라 투덜거리며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강국이라고 하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선입견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날 며칠 야근을 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비행기를 탔었는데요. 장시간 비행을 해서인지 컨디션이 더 다운되었습니다. 무사히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은 했지만 몸 상태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았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려는데 한국 승무원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까부터 살펴보고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더 악화한 것 같다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겠다고 이야기했고 승무원은 약국보다 병원을 가기를 추천했습니다. 남편은 공항에서 병원까지 갈 시간이 없다고 하자 승무원은 웃으며 공항 내 병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항 안에 병원이 있는 거죠? 병원이 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진료하는 데까지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 후 여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접수는 완료가 되었고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출장차 한국에 방문했다고 이야기하자 몸이 더 안 좋아지면 방문하라. 외국인들이 진료받기에 수월한 병원 리스트를 건네주시더군요. 남편은 의사 선생님의 친절함에 감동했다고 하네요. 선생님의 친절함에 감동하던 것도 잠시. 남편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병원 소파에 캐리어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두고 진료를 받으러 이동하던 게 생각났는데요. 짐도 그렇지만 업무 연락에 중요한 휴대폰을 두고 왔으니 200% 분실을 확신하며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연락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 결제 각종 정보가 다 담겨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황한 제 남편에게 병원 직원분들이 무슨 일인지 물으니 제 남편은 여기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냐며 혹시 CCTV 볼 수 있으면 보고 싶다고 안절부절하며 부탁했는데요. 직원분들은 웃으며 남편분에게 휴대폰 기종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황한 남편이 이 상황에서 왜 웃는지 순간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는데요. 직원들이 남편의 휴대폰을 내밀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휴대폰이 직원분들에게 있냐고 되물었고 직원분들은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며 심지어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리더라도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그냥 가져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출장을 가도 항상 짐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였는데 한국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싶었죠. 남편은 컨디션이 회복되자 인천공항의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공항들은 최첨단 기술들이 접목되어 정말 편리하고 좋아졌다고 하더니 인천공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들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속도감은 너무 빠르더군요. 한국의 인프라와 기술력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공항을 둘러보다 갈증이 나서 카페에 들렀는데요. 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과 휴대폰이 놓여 있더군요. 주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그 모습에 불안함을 느끼는 건 저밖에 없나 봐요. 병원에서의 선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이해하지 못했을 한국의 시민의식과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CCTV 있긴 하지만 이건 시설보다 시민의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던 남편은 한국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출장 동안의 일정을 기대되었다고 했습니다. 출장 내내 남편은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놀랐지만 매우 늦은 시간까지 한국 사람들이 밤 거리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밝혀져 있고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만큼 치안이 안전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편의점과 음식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과 공원 등에 화장실이 있는데 공중 화장실이 무료인 것은 물론이고 청결함이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비치된 비데와 손세정제 등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식당은 팁을 주지 않는 것에 놀라웠는데요. 외국에서는 직원들에게 팁을 제공하기 때문에 친절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식당에서 팁을 주지도 않는데도 무척 친절하고 이건 식당 직원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만나는 한국인들은 친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정을 끝내고 호텔로 돌아가기 전 간단한 간식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는데요. 한국 편의점에는 매우 많은 물건을 팔고 있어서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편의점들이 있어 서로 경쟁하다 보니 더 특화되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다양한 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어보고 싶었지만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라 음료수 하나만 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행들과 함께 치킨집으로 향했는데요. 한국의 맥주는 폴란드에서 먹던 맥주보다는 진하지 않았지만 고소하고 바삭한 치킨이랑 먹기에는 딱 좋더군요. 옆 테이블을 보니 비닐 장갑을 끼고 치킨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맛있게 치킨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조금 전 방문했던 편의점에서 2.3달러가 결제되었다는 문자였다. 받는 순간 머리속이 하얗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한국의 치안을 믿었다면서 언제 자신의 카드를 늘 훔친 건지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았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인지 몰라서 재빨리 편의점으로 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편의점 직원이 웃으며 다행히 근처에 계셨네요. 제 이름을 물어보고 확인한 후 카드를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자 결제하면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꽂았고 남편이 카드를 회수해 갔어야 했는데 그냥 갔다고 하더군요. 직원도 모르고 있다가 다음으로 결제하러 온 손님이 카드를 발견하고 직원에게 건넸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라 카드를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지 고민하던 직원은 친구에게 상황을 공유했고 아마 카드를 이용하면 알람 문자가 갈 거라는 친구의 말에 소에게 물건을 결제해서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드를 발견하고 가져간 게 아니라 직원에게 되돌려준 한국분의 양심 있는 행동에 놀랍고 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준 직원의 행동에 2번 놀랐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소에게 돈을 드리자 거절하며 다음에 또 한국에 놀러 오라며 웃음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하며 남편은 저와 같이 한국 여행을 가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을 안 좋아해서 멀리 여행 가는 것은 싫어하던 남편이었는데 한국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니 저와 함께 가고 싶어져 봐요. 전 남편의 말에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 가장 가고 싶었거든요. 예전에는 일본이나 중국을 가고 싶었는데요. 남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치안이 훌륭하고 사람들도 친절한 한국을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K-팝, K-푸드 등이 유행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유행에 크게 관심을 안 갖는 저희 부부라 직접 한식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한국 여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치킨을 또 먹고 싶다고 하던데 전체식 주의라 치킨보다는 다른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네요. 한식이 비건 음식에도 유명하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외국에서 판매하는 한식보다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한식은 특별할 것 같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각자 다른 목표지만 함께 한국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모았고 올해 한국을 가기로 했답니다. 서로 스케줄과 휴가를 고려하며 구체적으로 한국 여행 일정을 계획해 봐야겠어요. 한국 여행 시 꼭 가봐야 할 곳이나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